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또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마 리서치 여기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전망, 투자 의견까지 다 담겨 있다는데요. 이 리포트가 파마 리서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네, 그 리포트가 파마 리서치의 성장 동력이나 아니면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어떤 걸 투자 포인트로 딱 집어서 얘기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그냥 숫자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좀 같이 해석해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역시 숫자인데요. 2025년 3분기 실적 전망치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리포트 보니까 매출액 1,41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14억 원 이렇게 예상했네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매출은 58.6% 늘고 영업이익은 75.8%나 증가한 수치예요. 이거 엄청난 성장세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대단하지만요. 사실 더 주목해야 할 건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죠. Operating Profit Margin. 이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인데 리포트에선 이 수치를 무려 43.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3.4%요? 와, 아니 제조업 기반 회사에서 영업이익률이 40% 넘는다는 거는 이건 진짜 대단한 건데요. 거의 독점적인 기술 아니면 엄청난 브랜드 파워 가진 회사들 그런 데서나 볼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익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리포트에서는요? 바로 그 점이 이 리포트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 매출이요.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 화장품 사업의 매출 총이익률, GPM이라고 하죠. Gross Profit Margin. 이게 아주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GPM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그러니까 제품 만드는 데 직접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그걸 뺀 이익 비율인데 리포트에서는 3분기 GPM을 무려 76.8%로 추정하고 있어요. 76.8%요? 네, 원가가 낮은 아주 고마진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야, 제품 자체 마진이 진짜 높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화장품이 그렇게 잘 팔리면서 전체 수익성을 확 끌어올리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뭐예요? 두 번째는 비용 통제 효과입니다. 리포트 보면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는 한 50억 원 정도 규모로 TV 광고비를 썼다고 해요. 아마 인지도 높이려고 마케팅을 했겠죠. 네네. 근데 3분기에는 이 비용 집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관비 부담이 확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 거죠. 아, 광고비가 빠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매출은 크게 느는데 비용 증가는 제한적이니까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43.4%라는 높은 영업이익률 전망의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고마진 제품, 그 화장품 수출 잘 되고 또 일시적으로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딱 맞물려서 역대급 수익성 기록할 거다, 이런 전망이군요. 근데 리포트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마냥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국내 시장 상황에 대한 언급이 좀 있네요. 국내 의료기기 매출이 지난 7월하고 8월에 잠시 좀 주춤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좀 약간 우려스러운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 리포트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포트는 이걸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지난 상반기에 의료계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좀 특수한 상황이다, 이런 거죠. 의료 파업 정상화 과정에서의 특수 상황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라는 거죠? 그 파업 기간 동안 잠시 병원 떠났던 일부 피부과의 페이닥터, 그러니까 월급 받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병원 운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 물량, 이걸 먼저 좀 소진하려는 경향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신규 주문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드는 걸로 이어졌을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병원 내부의 어떤 재고 조정 같은 그런 공급 채널상의 문제였을 수 있다, 이 말이군요. 소비자들이 파마 리서치 제품, 예를 들면 리쥬란 같은 그런 시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리포트는 이게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구매 의사, 그러니까 B2C 수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제품 자체의 인기나 브랜드 파워가 약해진 게 아니라 병원이나 의원 같은 B2B 채널에서 일시적으로 수급 조절 문제가 생긴 걸로 보는 시각이죠. 그렇군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다시 회복되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리포트는 이미 9월부터는 다시 전월 대비해서 매출 성장세로 돌아섰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분기 전망은 오히려 더 밝게 보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연말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많이 찾는 성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시기하고 맞물려서 국내 의료기기 매출이 다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국내 피부과 시술에 관심 많다는 거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죠.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단기 부진은 일시적 요인이고 4분기에는 오히려 성수기 효과로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분석이네요. 듣고 보니까 국내 시장 우려는 기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다면 역시 이 리포트가 파마리서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핵심 동력은 역시 수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국향 화장품 매출 성장,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네, 맞아요. 리포트 보니까 올해 1분기만 해도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2분기에 이게 10%까지 확 늘었고 이 미국향 화장품 매출 증가가 아까 말씀하신 그 2분기 GPM 그걸 76%까지 끌어올린 주역이다. 이런 분석이에요. 정말 눈에 띄는 변화인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1%에서 10%로 점프업한 거, 이건 단순한 매출 증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리포트는 이 미국형 화장품 매출 성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GPM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어요. GPM 레버리지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GPM 레버리지라는 건요. 매출이 증가할 때 그 증가율보다 매출 총이익의 증가율이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까 GPM이 76.8%에 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렇게 마진이 높은 제품 판매 비중이 커지면 전체 매출이 예를 들어 10% 늘어날 때 이익은 15%, 20%씩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렛대, 레버리지가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움직이는 것처럼요. 고마진 제품 판매 증가가 회사 전체 이익을 훨씬 더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는 거죠. 와. 미국향 화장품이 바로 그 지렛대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GPM 레버리지. 진짜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단순히 매출만 내는 게 아니라 이익의 질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구조적으로요. 실제로 3분기 수출입 데이터 보니까 이 미국향 화장품 수출 증가세가 꺾이는커녕 2분기보다도 17.1%나 더 성장했다고 나오네요. 진짜 미국 시장에서 뭔가 제대로 털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2분기에 시작된 그 좋은 흐름이 3분기에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걸 데이터가 딱 보여주는 거죠. 아마존 같은 온라인 채널 통해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파마리서치 브랜드 인지도가 미국 안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화장품 수출의 약진, 정말 눈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의료기기 수출이 뒷걸음질 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리포트 보면 3분기 수출 의료기기 매출도 꾸준히 성장세 이어갈 걸로 예상하네요. 26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한 8.7% 증가할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화장품 성장세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을 수는 있는데 의료기기 수출 역시 아주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3분기 수출입 데이터도 보니까 전분기 대비 2.8% 성장하면서 역대 최대치로 또 한 번 갱신했더라고요. 오. 이건 특정 지역이나 제품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수출 포트폴리오 전체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죠. 화장품은 폭발적으로 크고 의료기기는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수출 전선이 아주 그냥 탄탄해 보이네요. 여기에 더해서 리포트는 또 다른 기대 요인을 언급하고 있던데요. 네, 바로 신규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리포트는 파마리서치가 새롭게 진출을 준비 중인 유럽 시장 향 선정 물량이요. 이게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규모나 국가는 언급되진 않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규제가 좀 까다로운 유럽 시장까지 뚫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회사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 시장까지 와, 성장 스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주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시장 상황, 또 제품별 실적 전망, 그리고 신규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리포트가 내린 최종 결론은 뭔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요. 리포트는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제시합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바이, 이걸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기존하고 똑같이 80만 원을 유지했고요. 80만 원이요? 네, 이건 현재 주가 수준이나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목표 주가 80만 원 유지는 상당히 자신감 있는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저희 얘기 나눴던 3분기 국내 의료기기 매출의 그 일시적인 둔화 가능성, 이런 우려 요인들이 시장에는 이미 좀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리포트도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3분기 국내 매출 둔화 우려 때문에 실적 기대치가 조금 낮아졌을 수 있다, 이 점을 언급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어떤 이유들을 근거로 들고 있나요? 첫째는 아까 살펴봤듯이 국내 매출 둔화 우려는 좀 과도할 수 있고 일시적 요인이 크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설령 국내 매출이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더라도 이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수출 성장세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아, 수출이 워낙 강하니까. 네, 특히 견조한 의료기기 수출하고 또 폭발적인 미국향 화장품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확실히 해줄 거다, 이런 분석이죠. 그리고 셋째는 2분기 대비 3분기에 광고 선전비가 크게 줄면서 비용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요인들 덕분에 시장의 평균적인 영업이익 기대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의 우려 요인은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긍정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거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건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미국향 화장품 판매 증가에 따른 GPM 레버리지 효과, 이게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익이 반짝 증가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근본적인 이익 창출 능력, 그러니까 이익 체력 자체가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군요. 4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죠? 네,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외국인 관광객 성수기 오면서 국내 매출 회복 기대감이 있죠. 또 국내 피부과 시장의 완전 정상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 진출에 따른 초도 물량 반영 가능성까지. 네네. 여러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4분기에 좀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이런 단기 또 중장기 모멘텀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수 의견하고 목표 주가 80만 원을 유지한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게 살펴본 파마리서치 증권사 리포트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국내 시장에서 잠시 좀 숨고르기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비용 관리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고마진 제품인 미국향 화장품 매출 확대가 단순히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수익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GPM 레버리지 효과, 이걸 본격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단기적인 실적 호조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4분기에는 국내외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실적 개선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더해졌고요. 그래서 리포트는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80만 원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파마리서치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성장 가능성, 이걸 다각도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자료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에 대한 저희의 심층적인 분석이었습니다.